창업학 개론 두 번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할 거는 뭐냐면은 소비자들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통해서 그리고 브랜드를 통해서 사회적 지위를 산다라는 것을 저희가 오늘 설명해 드리도록 할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사회적 지위 소비론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회적 지위가 영어로 social status겠다. 그쵸? status. 사회적인 위치, 지위. 뭐 예를 들면은 소득계층이라든가 뭐 교육, 뭐 사는 곳, 뭐 지역, 뭐 등등, 그리고 권위 등등을 우리가 라이프 스타일까지 고려할 수 있어요. 라이프 스타일. 패션에 관심이 많은지, 어디에 전문성이 있는지 등등까지 모두 표현한 거를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지위. 이건 뭘까? 우리 쉽게 말하면은 저희가 여러분들이 모두 광고홍보학이나 어떤 브랜드에 관련된, 그리고 경영학계에 관련돼서 교수님이 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가 들을 수 있어? 저는 이제 소상공인 분들 그리고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께 이 스테이러스 너무 어려우니까 이미지로 바꾸자고 해요. 이미지. 우리가 상대방에게 당신 참 이미지 좋아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은 그 이미지 안에 굉장히 많은 복합적인 요소들을 함축하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뭐 예를 들면 목소리가 좋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지식이 굉장히 수준이 높을 수 있는 거고요. 또 뭐가 좋을까요? 뭐 패셔너블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사람의 성품이라든가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이라든가 그 사람의 어떤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서 나에게 이 사람이라는 이름에 맞는 떠오르는 그 느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다 할 때 우리가 당신 참 이미지 좋아 이렇게 칭찬을 하죠. 사회적 지위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라는 건 뭐죠? 우리가 2인 이상의 사람들이 구성하는 것이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가 우리 사회라고 하죠. 사회. 그래서 타인이 한 명이라도 누군가가 나를 이러이러한 지위, 이러이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인정을 해준다면 이 1인, 나라는 1인과 타인 1인이 있으면 이 이미지라는 게 생성될 수 있어요. 이 사람 마음속에. 그래서 쉬운 말로 소셜 스테이터스는 우리가 사회적 지위라는 말과 동시에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사회적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적 이미지. 굉장히 쉽죠? 사회적 이미지. 자, 그래서 앞으로 이하 제 강의에서는 사회적 지위는 곧 사회적 이미지다. 알아두세요. 그리고 요 사회적 이미지를 소비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제품이나 서비스나 그 군들 안에 있는 브랜드를 소비를 해야 돼요. 이걸 소비하면 이 소비를 통해 우리 사회적 이미지를 소비할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오케이? 소비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써서 버리는 것도 있지만 사는 것도 돼요. 바잉도. 그래서 제품이나 서비스랑 브랜드를 삼으로써 사회적인 나의 이미지를 산다라는 게 어떤 분들은 눈치 빠른 분들은 이해가 되시겠지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그리고 간단하지만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봅시다. 우리가 어떤 제품을 사요. 제품. 그리고 어떤 서비스를 사요. 이 안엔 뭐가 있죠? 특정 제품군 그리고 특정 서비스군 안에는 저마다의 업체가 있고 그 업체마다 브랜드잖아요. 업체들이 저마다의 브랜드가 존재할 거예요. 그쵸? 요 세 가지를 우리가 소비하게 되는데, 요거를 학계에서는 product or service meaning이라고 해요. 제품 혹은 서비스 의미. 오케이? 요거는 뭐라고 하냐면은 브랜드 미닝이라고 해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의미다. 보시면 돼요. 자, 요 의미라는 것 또한 우리 알기 쉽게, 여러분들 학자 될 거 아니잖아요. 이미지라고 하자. 이미지로 바꿀게요. 그래서 소셜 스테이터스에서 스테이터스도 이미지로 바꿀 거예요. 이거 우리 정해놓고 갑시다. 이래야 이해하기 편해요. 그래서 제품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소비자들은 쉽게 말해서 바잉함으로써 삼으로써 소비자들은 소셜 스테이터스를, 즉 이미지를, 사회적 이미지를 사게 된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브랜드 이미지 차용이라고 말하고요.
제품, 의미, 차용이라고 말을 해요. 현대사회에서 특정 제품을 사는 것은 때로는 나의 이미지를, 사회적인 이미지를 만들어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예 한번 들어보자. 제품에서 제일 예들기 쉬운 게 뭐가 있을까? 차 있다, 차. 우리 차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강의할 때 썼던 교재인데요. 참고를 좀 할게요. 왜냐면 제가 강의를 찍다가 방금 전에 여기 앞에 저한테 이제 컨설팅 받는 분을 두고 강의를 하면서 영상을 찍었는데, 제가 이분을 이해시키려고 여러 번 설명을 하다 보니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중구난방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까? 여러분들께 좀 순서가 뒤죽박죽하지 않으려면은 제가 이전에 썼던 교재들을 참고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가봅시다. 어디 가셨습니까? 제품. 예로 우리 차 들어볼게요. 차.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녹차, 커피 이런 거 아니에요. 차, 카요, car. 차는 종류가 뭐 있죠? 경차 있을 거고요. 이륜차 있겠네요. 이륜차. 우리 오토바이라고 하죠. 바이스클 있을 거고. 중형차, 소형차, 특대형차, 되게 많겠죠. 중형차, 대형차 이렇게 있겠죠. 이 제품군마다 가지고 있는 특정한 의미들이 있어요. 이미지들이 있어요. 자, 봐봐. 우리가 경차를 탄다라고 하면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경차를 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조금 경제적이고, 사람들이 경제적이고, 만약에 경차인데 디자인이 굉장히 좀 독특해. 예를 들면 피아트라든가 특정 브랜드에서 나오는 굉장히 독특한 브랜드 디자인들이 있잖아요. 경차인데 그런 디자인들을 소비하는 차주들을 보면은 우린 약간 자유분방, 그리고 뭔가 이 사람이 멋스럽게 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멋스러움, 그들만의 뭐라고 할까, 스타일, 이런 것들이 존재하겠죠. 그렇죠? 이륜차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소중차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근데 우리가 대형차, 대형 세단을 몰고 다니는 사람들을 생각을 해봐요. 대부분은 어떻죠? 대형 같은 경우에는 왠지 회장님일 것 같고, 혹은 벤츠 E클래스가 여기 들어가나요? 어쨌든 대형 벤츠 대형 세단을 타게 되면은 회장님, 그리고 사장님, 그리고 굉장히 고소득층, 여기 사장, 회장 하면 뭔가 학력도 높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학력, 이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이미지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경험, 즉 직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게 되는 그런 의미, 즉 의미는 뭐라 그랬지? 이미지라 그랬죠? 이미지가 바로 소셜 스테이러스에서 차용할 수 있는 제품 이미지인 거예요. 경차를 타면 이런 느낌이고, 대형차를 타면 이런 느낌이고, 특대형 차면 어때요? 뭔가 터프하고, 밴 같은 거 타고 다니면은, 트럭 몰고 다니면은 뭔가 운송업을 할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상남자스러운 게 좀 있을 것 같고, 또 그런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품이, 차를 예로 들었지만 차 종류마다, 제품군마다 가지고 있는 저마다의 이미지가 있고, 이걸 소비자가 사게 되면, 이런 차들 중에 하나를 골라서 타게 되면 그 이미지를 내가 가지고 가게 된다. 그래서 대형차 중에 사장님 차를 우리가 소비를 했어요. 그러면은 나는 밖에 가서 사장님 같이 보일 수 있어. 사장님의 사회적 지위를 차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경차인데 굉장히 세련된 디자인의 외제차야, 그런 걸 샀어요. 그걸 내가 소비하고 다녀. 그러면은 굉장히 멋스럽고 자유분방하고 뭔가 내 멋에 살 것 같은 그런 사회적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겠죠. 그렇죠? 이건 이해되시죠? 반대로 요거를 역으로 이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가짜 성공팔이라고 하죠. 최근에 문제 되시는 분이, 유명한 분이 있죠. 그분을 저격하려고 제가 올린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라고 해야 될까, 유튜브에서 구독자 지금 21명 되나요? 그런 사람이라 그렇게 할 정도는 아니고요. 저는 대신 이제 현업에서는 저의 어떤 위치가 있고 제가 인정을 받으니까 컨설팅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요런 속성들, 그러니까 특정 제품을 사게 되면 이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역이용하기도 해요. 실제로는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런 사회적인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는 제품들을 사고, 그런 브랜드들을 삼으로써 나를 이러이러해,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이러한 사회적 지위가 있어 라고 말하면서 홍보하고 광고하죠. 우린 이거를 거짓 홍보라고 해요. 거짓 광고라고도 하고요. 이게 바로 성공팔이죠. 가짜 성공팔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사람이 어떤 제품을 쓰는지, 어떤 브랜드를 쓰는지 가지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분의 어떤 실력이라든가 사회적 지위를. 그분의 사회는 여러 갈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친구 사이라는 그 사회도 있을 거고요. 친구, 가족도 있을 거고요. 직장도 있을 거고, 업계, 사람들, 소비자 등등등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여기에 맞는 사회적 지위가 이 안에 이 제품이나 서비스나 브랜드를 소비함으로써 보여줄 수 있는 지위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판단하면 되지만, 어떤 제품 쓰고 어떤 서비스 누리고 어떤 브랜드를 마신다고 쓴다고 해가지고 업계에 실력이 나오진 않잖아요. 그쵸?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브랜딩하고 경영 컨설팅을 해드리는데, 제가 뭐라고 할까, 에르메스 가방을 들고 에르메스 수트를 빡 빼입어서, 수트 있나? 아무튼 뭐 입생로랑 수트를 쫙 빼고 여러분 앞에 나타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컨설팅을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한다면은, 여러분들은 가짜 성공파리에 당하기 굉장히 쉬운 상태라는 거죠. 제 컨설팅 능력과 그 명품과는 전혀 관련성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판단하실 때 오늘 잘 배워두시고 한 번쯤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큰 돈을 소비할 때 있어서, 그리고 누군가의 말을 듣고 나의 자원과 그리고 나의 시간과 나의 능력을 써야 될 때, 과연 이게 내가 소비하기로 결정한 소비점들이 그 사람의 전문성과 매칭이 되는 내용인 건지, 전문성이라는 사회적 이미지랑 이 사람이 나한테 보여줘서 내가 홀렸던 그런 부분들이 맞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한 번 더 숙고해서 어떤 지출을 할 때 결정을 신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갑자기 또 딴 데로 샜는데, 자, 어쨌든 제품 한번 봤고요. 서비스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서비스도 여러 가지가 있죠. 뭐가 좋을까? 우리 안마를 예로 들어볼게요. 안마를 받아요. 안마가 여러분 마사지죠, 마사지. 그쵸? 마사지를 받는데, 뭐 마사지 종류가 여러 가지 있겠죠. 뭐가 있을까? 좀 저렴한 거, 이제 뭐 사우나 가서 받는 거, 물론 이분들도 다 실력 있어요. 사우나 마사지가 있을 거고, 뭐 여기도 가면 뭐 황제 마사지 이런 거 있죠. 제가 네오나 황제가 아니라서 이런 걸 받아본 적이 없는데, 네오이자 황제라고 칭하는 그분은 받아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병원에서 하는 마사지가 있을 거예요. 병원. 그리고 여기 안마원 같은 데서 하는 안마원. 그리고 약간 기분 전환이라든가 어떤 피로 해소 정도를 위해서 하게 되는 유흥, 여가거리에 안마가 있을 거예요. 자, 이거마다 다 모두 어떤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이미지가 다 다르겠죠. 봐봐. 사우나에서 마사지를 한다면 경제적이죠, 상당히. 경제적이고요. 돈에 비해 굉장히 잘해주세요. 제가 겪은 바로는 그랬어요. 근데 누군가는 사우나 마사지를 신뢰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신뢰가 많진 않다, 높진 않다. 신뢰가 높지는 않다. 병원에서 받는 물리치료라든가 이런 마사지들은 어떻죠? 신뢰가 굉장히 높죠. 굉장히 높고. 그리고 금액이 비싸죠. 아무래도 이제 카이로프락틱이라든가 뭐 경락도 들어가나? 아무튼 전문 의료 마사지들은 굉장히 비싸요. 그리고 이것들만 마사지라고 생각하고 치료받는 사람들은 좀 신중한 느낌이 있죠. 신중한 느낌하고 신뢰가 좀 있죠. 안마원도 좋은 데 가면은 뭐 굉장히 럭셔리어스한 데들이 있잖아요. 가격대에 따라서 좀 나눠져 있는데, 안마원도 굉장히 좋은 데들은 신뢰도 높고요, 고급스럽고 뭐 등등이 있죠. 유흥 여가 안마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관광 가서 즐기기에 좋고요. 나쁜 의미로는 누군가는 퇴폐적이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건 뭐 모르는 거라, 그쵸?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형성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소비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사회적 스테이러스,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나. 자, 사우나에서 마사지 받는 사람, 그냥 뭐 평범한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 그리고 뭐 아버님, 뭐 이런 느낌이 좀 있겠죠. 병원에서만 받는다. 병원에서 고급 우리 신뢰 믿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 받는다. 어디 애가 아픈가 좀 걱정이 되고, 사회적으로 뭐라고 해야 될까, 조금 몸을 신경을 많이 쓰고 굉장히 케어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 붙여줄 수 있겠죠. 안마원, 좀 고급 안마원이나 좀 믿을만한 안마원을 다녀요. 그러면은 굉장히 가격이 높겠죠, 여기도. 그쵸? 와, 얘는 이 일 끝나고 이렇게 안마원을 가서, 좋은 안마원을 가서 안마를 받을 만큼 돈을 잘 버는구나, 뭐 혹은 굉장히 여유가 있구나, 그런 사회적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죠. 유흥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안마는 약간 이제 뭐가 있을까, 얘 노는 거 좋아하는구나, 뭐 이런 느낌을 좀 가져갈 수 있어요.
이렇듯 서비스도 여러분들이 어떤 서비스 종류를 소비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사회적 이미지가 바뀔 수 있고 그 이미지를 소비할 수 있다. 오케이? 이거 뭐 어렵지 않으니까 제품 설명할 때 했으니까 이거 이대로 넘어가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브랜드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사회적 이미지 그리고 소셜 스테이터스가 바뀔 수 있고 소비자들은 그걸 소비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브랜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우리가 소비하는 소비자들이 소비하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들이 있고 이 안에는 세부적으로 어떤 브랜드들이 존재할 거예요. 우리가 예를 한번 다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품 중에 예를 들어볼게요. 제품군 중에 우리 여성복 중에서도 뭘로 할까? 자, 일단 제품부터 한번 분류를 해봅시다. 여성복 중에 스타일이나 이런 걸로 좀 한번 봐봅시다. 일상복이 있을 거고요. 일상복. 소비 상황별로 좀 나눠볼게요. 일상복이 있을 거고, 뭔가 격식을 차려야 되는 이제 댄디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정복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치품 같은 느낌의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떤 특수 소재, 모피라든가 이런 옷들이 있겠죠. 그래서 사치품 정도 쪽으로 좀 나눠볼게요. 사치품. 우리가 만약에 일이라기보다는 예를 한번 어떻게 들어볼까? 우리 소개팅을 나갔다고 칠게요. 남자예요, 남자가 소개팅을 나갔는데 나갔을 때 이렇게 일상복을 입고 오는 사람하고 정복을 입고 오는 사람하고 사치품, 예를 들어서 모피를 두르고 오는 사람하고 느낌이 어때요? 이미지가 다르죠? 일상복은 뭔가 편안하고 정복은 뭔가 편안하긴 편안한데 조금 포멀하고 좀 더 예의를 갖춰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고 뭔가 깔끔할 것 같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사치품은 어때요? 멋있죠. 물론 멋있죠. 굉장히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so fancy하고 굉장히 나도 이 사람과 대화를 하고 관계를 하면 되게 멋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종류에 따라서는 이런 이미지, 즉 미닝, 프로덕트 미닝이 있는데 프로덕트 의미가 있는데 이 안에서도 분명히 브랜드가 존재해요. 자,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SPA 브랜드에서 입고 온 사람이 있어. 예를 들면 유니클로가 있고요. 유니클로. 그리고 자라가 있어. 예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자라 정도로.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브랜드도 뭐 있어요? 샤넬이 있다고 칠게요. 샤넬 좋아하니까. 자, 여기서 브랜드가 이 제품군 안에서 또 다시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자, 봅시다. 뭐라고 해야 될까? 제품군 안에 이 얘네들도 다 이런 거 하니까 그냥 할게요. 유니클로라는 브랜드를 주로 전 소비해요 라고 상대방이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느낌은 어떻죠? 좀 부담이 없죠? 굉장히 좀 뭐랄까 기본적인 좀 부담 없고 미니멀리스트한 그런 스타일의 옷들을 입을 것 같고 막 과하게 어떤 요란한 스타일을 지향할 거다라는 생각은 안 들죠. 그쵸? 재밌는 건 SPA 내에서도 자라라는 브랜드는 조금 느낌이 달라요. 유니클로랑 둘이 좀 다르죠. 자라는 뭔가 멋스러워요. 약간 좀 트렌디하고 좀 뭐라고 해야 될까? 패스트 패션의 선두주자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쪽에서 옷을 사 입으면은 그래도 유행에 뒤처졌다는 얘기는 안 들을 것 같아. 그래서 때로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과격하게 그리고 때로는 과감하게 이게 디자인이 굉장히 잘 나오고 그리고 유니클로처럼 뭔가 미니멀리즘하진 않다. 이런 이미지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입는 사람들에게도 같은 느낌을 받아요. 저는 유니클로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실. 제가 유니클로에 정말 좋아하는 디자이너가 거기 파리 디자인 R&D 부서에 계세요. 그래가지고 그분 라인으로 나오는 옷을 굉장히 좋아해요, 사실. 그래서 유니클로에 대해서는 입는 사람들은 약간 이런 느낌이 있다. 자라를 입는 사람은 이런 느낌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가져갈 수 있다, 브랜드마다. 샤넬을 입고 나왔어. 이렇게 왔는데 가방은 보지 못했지만 원피스가 샤넬이야. 샤넬 원피스 한 900만 원 정도 하나요? 네, 500만 원, 900만 원 정도 하겠죠. 샤넬 원피스를 입고 왔다. 샤넬을 주로 소비하는 사람이다라면은 여러분들 샤넬에 대한 이미지 어떻죠? 굉장히 고급스럽고 헤리티지가 있고요. 브랜드 헤리티지가 있죠. 그리고 뭔가 멋과 옷에 대한 관심이나 관여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일 거라는 생각이 들죠. 샤넬을 소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봅시다. 옷을 샀는데 옷에서 어떤 브랜드를 사느냐에 따라서
나의 사회적, 즉 소비자의 사회적 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다. 유니클로 좋아하는 사람은 미니멀리즘하고, 자라 좋아하는 사람은 트렌디하고, 샤넬 좋아하는 사람은 뭔가 멋있거나 관심이 높고 헤리티지 소비하는 걸 좋아할 것 같다. 요런 사회적 이미지를 소비자들은 가져간다. 오케이? 그래서 브랜드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고 개발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를 계속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이유이기도 해요. 왜?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제품과 서비스가 출시하기 전에도 다른 브랜드에서 이미 충족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떡볶이를 판다고 칠게요. 떡볶이를 파는데 이미 시장에 떡볶이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여기 홍대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안에서 조폭 떡볶이 이미지 다르고요. 홍대 마늘 떡볶이 이미지 느낌 다르고요. 물론 맛도 조금씩 다르지만 떡볶이를 잘 모르는 사람은 큰 차이 못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떡볶이 집을 내야 돼요. 그럼 저는 이제 어떤 걸 해야 되죠? 맛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맛이 있어야죠. 차별점으로. 그쵸? 전 간장을 더 넣다든지 물엿을 더 넣다든지 해가지고 맛을 바꾸고, 그 다음에는 그 맛과 브랜드 이미지가 같이 연상되도록 브랜드 이미지를 전달을 해야 돼요. 브랜드 이미지를 상대방이 느낄 수 있게. 그래야 소비자들은 내 떡볶이를 먹으면서 남들과 구별되는 브랜드 이미지를 소비할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제 브랜드는 다른 브랜드들과 구별이 되고, 떡볶이 하면 생각나는 최초상기 브랜드 내에 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들 수 있도록 만드는 첫 시작점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브랜드에 대한 의미 또한 생각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나는 최고급의 뭘 팔아, 최고급의 가장 베스트, 너무 잘 만든 가방을 팔아, 가죽 공방하면서 가방을 팔아요. 그쵸? 제품은 파는데 최고급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가방은 너무 많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만약에 가죽 구멍을 다시 한다고 하면 분명히 제 브랜드의 이미지를 만들 거예요. 저는 그때 당시 어떻게 했냐면은 가죽 염색 기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직접 염색하는 모습을 꾸준히 올려줬어요. 근데 제 디자인은 사실은 굉장히 러프했어요. 러프, 거칠고 공방에서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최소한의 공정으로 튼튼하게 만드는 걸 지향하다 보니 모양은 좀 투박한데 제가 직접 염색하고 만든다라는 아티잔스러운 느낌, 그리고 장인정신, 기술자와 장인정신, 그리고 어떤 부모님 때부터 이어져 왔던 헤리티지, 역사성, 이런 것들을 소비할 수 있게 꾸준히 저는 브랜드 이미지를 그렇게 전달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저희 소비자들은 이미 좋은 브랜드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브랜드 이미지가 굉장히 럭셔리어스하고 이미 뭐라고 해야 될까, 최상급이다라고 하는 브랜드 이미지를 소비하신 분들이 세컨 브랜드로 소비를 하셨어요. 왜? 직접 염색하고 뭔가 가족 중심의 경영, 그리고 가족에서 이어져 왔던 어떤 문화와 기술, 헤리티지가 있을 거라는 생각에, 즉 저는 다른 헤리티지를 어필을 한 거죠. 그분들에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리고 창업하려는 그 아이템, 예를 들어서 커피라고 칠게요. 커피. 근데 커피는 상품일 뿐이고 여러분들은 카페를 운영을 하겠죠. 카페. 여러분들 이 안에 커피가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디저트들이 있을 거예요. 얘네들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다른 데만큼 혹은 다른 데보다 맛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고, 맛. 여러분들의 스타일도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만 소비하는 게 아니다, 소비자들은. 그래서 여러분은 이 특징과 스타일에 맞는 브랜드 이미지를 잘 전달을 하셔야 된다. 내가 스타일대로 재해석하는 모습도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예를 들면 페이스북 같은 데 좀 많이 올려주시고, 또 그런 광고물들 만들어서 올려주셔야 되는 거고, 매장 내에도, 인테리어 내에도 그거를 소비자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꾸준히 이거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도 계속 올려주시면 좋겠죠. 맛에 대한 표현도 단순히 커피 맛있는 모습, 크림만 쫙 올려지는 이런 거 말고 우리는 어떤 맛을 느끼고 싶었는지, 전달하고 싶었는지. 예를 들면은 커피 노트에 시트러스 향이 있고 시트러스 향인데 오렌지 맛이 나고 끝맛에는 자두 향이 나고 하면은 말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렌지랑 자두를 오버랩 시키세요. 커피랑 같이 이렇게. 그러면 단학가인가요? 이렇게 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좀 더 이런 맛이 연상되네 하면서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브랜드 이미지를 간접적으로 영상이나 어떤 광고물을 통해서 익히고 여러분들만의 브랜드 이미지를 소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제품하고 서비스만 파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은 브랜드도 팔아야 된다. 왜?
소비자들은 브랜드도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즉 제품과 서비스와 브랜드를 통해서 모든 이 총체적인 이미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미지를 만들어서 판매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거 알아서 어디다 써먹을 건데? 라고 의구심이 들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컨설팅 할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을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품과 다시 서비스를 파는데, 소비자들은 얘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뿐 아니라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도 소비하려고 한다. 정식 용어로는 미닝, 의미다. 오케이? 댓글 걸지 마세요. 이거 여러분들 그 소상공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바꾼 거니까 너무 댓글 거시면 안 됩니다. 이 이미지를 소비를 한다. 이 이미지를 소비함으로써 자신이 어떤 사회적 위치가 있는지, 사회적 이미지를 만든다. 우리는 브랜드 이미지나 제품과 서비스 이미지를 차용한다라고 표현하고, 우리는 그러므로 사업자이기 때문에 제품과 서비스 이미지는 우리가 어쩔 수가 없잖아. 우리가 만들 수가 없어요, 쉽게. 그렇잖아. 이거는 이미 사용자들, 소비자들이 이미 시장 내에서 죄송합니다. 시장 내에서 소비자들이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건 우리가 건들 수 없어. 하지만 우리 사업에서는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 수 있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만든 브랜드 이미지, 전달하고 싶은 브랜드 이미지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라고 해요. 브랜드 정체성이라고 하죠. 그게 소비자들에게 전달돼서 형성된 의미가 브랜드 이미지인 거예요. 즉 이거는 사장님 의도, 이거는 소비자가 받아들인 이미지, 요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잘 개발해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고 우리만의 걸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브랜드 이미지를 잘 전달해서 같이 판매하자. 오케이? 요거를 전달하는데 가장 좋은 매체는 소비자들이 가장 우리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잘 접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브랜드 이미지를 잘 받아들여줄 수 있는 매체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이건 뭐 누가 인스타에 사람한테, 누가 어디한테 이런 거에 휘둘리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의 소비자들이 있는 곳에 이걸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소비자가 만약에 50대에서 60대다. 그러면 유튜브는 보시지만 인스타에서 열심히 뭐 광고물을 찾아보시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유튜브로 여러분들이 뭐 영상을 하나씩 올리신다든지, 아니면은 매장에, 그 어르신분들은 매장에 사실 보여주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매장에 포스터로라도 만들어서 주든지 키오스크에라도 올려놓으세요. 오케이? 근데 만약에 대상이 25, 35 세대, 뭐 2030 세대 여성, 남성 뭐 이런 애들이다. 그러면은 SNS 써야겠죠. SNS에다가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뭐 장인정신을 추구한다, 뭐 세련됨을 추구한다면 관련된 걸 계속 올리세요. 제품 사진만 올리지 말고 여러분들의 스타일과 관련된 것들을 올리세요.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모습도 올리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바가 좀 추상적이더라도 그럼 추상적인 이미지들이라도 올리시란 말씀이에요. 올리시란 말이에요. 오케이? 스스로 높였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매체, 소비자들이 보고 있는 매체에다가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이미지를 꾸준히 올려줘라.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제품과 서비스를 사더라도 여러분들의 브랜드 이미지를 같이 소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기억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다른 경쟁 업체들과 구별되는 사회적 의미를 제공해주는 업체가 될 수 있다. 이해되시죠? 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대부분 사업자분들이, 창업을 하신 분들이 제일 실수하는 게 이거예요. 가게 차리면 이것만 홍보하세요. 이것만. 우리 스튜디오를 예로 들게요. 우리 증명사진 찍어요. 프로필 사진 찍어요. 뭐 찍어요. 이렇게 홍보를 하죠. 근데 이 1km 이내에 있는 수백 개의 스튜디오들 다 똑같이 찍어, 이거. 다 잘 찍어요. 다 잘 찍잖아. 그럼 누굴 선택해야 될지 모르잖아. 그 중에 누군가 튀는 애들이 있을 텐데, 걔네들이 어떤 이 이미지를 가져가겠지? 그 이미지를 보고 선택하는 거예요. 이 수백 개의 스튜디오 중에. 그러면은 우리는 얘네랑 비슷하면 안 되지. 이건 우리가 차별점을 못 주잖아. 그치? 그래서 브랜드 이미지를 만드는 거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저는 전공을, 광고를 했기 때문에 사진도 당연히 배우잖아요. 사진을 정통성 있게 공부했다는 걸 굉장히 강조 많이 해요. 그래서 유명한 정말 옛날 사진 작가님들의 작품을 오마주하는 컨셉들을 제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예술성과 전문성과
정통성을 저는 브랜드 이미지로 전달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걸 소비하고 오신 분들은 조금 더 새로운 컨셉을 찍고 싶다, 근본을 좀 찾아가고 근본이 있는 걸 좀 해보고 싶다면은 저희 스튜디오에 많이 오세요. 그래서 저는 브랜드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분들께 사진과 함께 판 거죠. 그렇죠? 이렇게 팔다 보면은 야, 이런 거 잘 찍는 사람이 기본적인 거 못 찍을까 해서 필요할 때 또 저희 스튜디오 오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 때 겁을 내지 마세요. 나 이걸로만 이미지가 굳혀지면 어쩌지? 이런 고민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런 이미지로 굳혀질까봐 걱정하다가 죽도 밥도 안 돼서 경쟁에서 도태되고 밀려나가서 망하는 사람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뾰족한 어떤 이미지를 가져가시기를 말씀드리고, 그래야 되는 이유를 오늘 요 브랜드 그리고 제품 서비스 이 미닝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이 소셜 스테이터스를 얻게 된다라는 사회적 지위 소비론에 대해서 효용성 있게 예시를 들어가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제품과 서비스만 팔지 마시고 반드시 브랜드 이미지 신경 써주시고, 저는 오늘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멘토링 하다가 또 좋은 이론 생각나면 다시 또 찾아뵐게요.